자, 이제 5절에 스트링 타입으로 가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name이라는 변수를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값은 여기는 어떤 값은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죠? 자, 그 밑에서 name은 뭐 신용권 이렇게 지정해줬어요. 이렇게 자 지정해줘도 되고 그냥 합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다가 바로 이렇게 지정해줘도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뭡니까? 힙 영역에 객체들이 생성이 될 거고. 자, 이런 객체가 생성이 되고, name은 이 객체를 가리키도록 번지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합의는 요 객체를 가리키도록 번지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 변수의 스트링 타입 변수의 리트럴, 그죠? 데이터 값이죠, 그죠? 리트럴 문자열이 동일하다면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거다. 이럴 때는 번지가 같으니까, 그죠? 같으니까 name1과 name2가 같은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그랬을 때 그 뭡니까? 앞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name1과 name3, 뭐 name1, name2는 name1, name2가 이렇게 생성된 new 타입으로 생성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객체를 만들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요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죠? name1과 name2는 ABC 같은 리트럴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으니까 같은 번지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name3는 new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랬을 때 name1과 name3의 객체 값을 비교하고 싶다. 객체 값을 비교하고 싶을 때는 name1 equals 가로 열고 name3 하면 name1과 name3의 객체 값을 비교해서 딱 결과 값을 돌려줄 거다. 이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불리한 타입이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비교한 결과니까 참이냐, true냐, false 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요거는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variable 2와 3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 variable 1은 새로 생성해서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럴 때 variable 4 같으면, 자, 내가 ABC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놈이 어디를 가리킬 거냐 하는 거죠. 자, variable 4는 여러분들 봐보세요. ABC 문자열 중에서, 그럼 객체가 두 개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 ABC를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이쪽을 가리킬 거예요? 이쪽을 가리킬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그죠? 값은 같은 값이지만 가리키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알고 싶을 때, 여기 system.identity hash code 하고 나서 변수 이름을 주면 그놈이 가리키는 위치 값을 되돌려줘요. 그러면 이게 내가 요 놈을 가리키고 있는지 요 놈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럴 때 이럴 때 애매하잖아요. 이놈이 어디로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을 가리키고 결국은 다 객체 값은 같은 값인데, 그죠? 네, 어디로 가리키고 있을 거냐. 그래서 어디로 가리킬 건지 여러분들이 요 함수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주소값을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좀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코딩 연습해보기 위해서 내가 플로우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variable 1과 variable 2를 이런 값을 주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비교했을 때, 이 값을 variable 1과 2를 비교해서, 참이면 이게 뭡니까? V1과 V2가 같은 참조라는 내용을 출력하고,
폴스면 다른 참조라는 내용을 참조하고, 요게 돌아와서 이제 이 if문을 이제 끝내고 나면 나와서 variable 1과 variable 2에 대해서 이제는 문자열을 이제 직접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다 했던 내용인데 그냥 한번 요 과정을 거쳐가면서 앞에서 했던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직접 한번 실습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봐보세요. 만약에 뭐 아까 저희의 뭐 하이 자바, 뭐 S1이라는 문자에는 하이 자바, S2는 새로 객체를 생성하고 3, 4의 문자열을 각각 비교했어요. 그죠? 자, 근데 S4하고 S4가 S3, S4가 뭐 이거를 가리키고 있을지 이걸 가리키고 있을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S4에 뭡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옆 밑에 이거는 뭐냐니까 대문자를 무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문자, 대문자, 뭐 소문자, 뭐 대소문자 무시하는 거. 이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문자열하고 요런 문자, 이건 대문자, 이건 소문자잖아요, 그죠? 자, 이걸 비교해서 문자열만 같은지 대소문자 무시하고 뭐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런 함수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요거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 이걸 집어넣으면, 그죠? 그럼 S4가 가리키는 거고 S1이 가리키는 주소를 비교해보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요것도 실습 시간에 하도록 하세요. 코드는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것도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하세요. 랭스 문자열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자열의 길이 구하는 거, 길이가. S1의 랭스 하면은 S1의 문자열의 길이가 몇 개냐, 얼마냐,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이니까 쭉 한번 여기 보면 함수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처음 보는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로워 케이스, 그죠? 이거는 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런 몇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한번 집어 넣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실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문자열, 이건 뭡니까? 자바 플러스 i는 이거 결과가 뭐예요? 자바와 문자열, 이거 문자열 합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하고 이거 같은 결과겠죠, 그죠? 같은 결과. 요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앞에 다 했던 거예요, 그죠? 8 자바 7 1 뭐 이런 식으로 출력될 거예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것도 나중에 실습 시간에 다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럴 경우에 봐보세요. 처음에 합의는 여행이라는 문자열을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그래서 합의라는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에는 이런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처음에는 요거 딱 하면 코딩 실행하면 요 값이 여기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죠? 가리키고 있겠죠? 있는데 그 밑에 합의는 널로 줘버렸어요, 그죠? 널로 줘버리면 여기 값이 널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더 이상 못 가리키죠? 이 객체를 못 가리키잖아요, 그죠? 가리키는 번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이 값은 이제 힙 영역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처음에 생성해서 힙 영역에 이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
영역 이 10 영역의 어디 번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그냥 내가 널 값을 바로 집어넣어 버렸어. 그죠? 그러면 이 객체는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10 영역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찾아갈 번지도 없는 거잖아. 그죠? 찾아갈 번지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것은 10 영역에서 메모리 영역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삭제돼 버립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배열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148페이지 그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148페이지) 프로그램이 결국은 아까 앞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STR V3라는 놈하고 STR V4라는 놈 1, 2, 3, 4가 있는데, 자, 이때 문자열을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자열이 어디를 참조가 있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참고로 V3가 가리키는 거하고 V4가 가리키는 주소값을 내가 알고 싶으면 아까처럼 system.identity hash code라는 그 메소드를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V3 system.identity hash code 괄호 열고 뭐 STR V3 하면 STR V3가 가리키는 주소를 보여줄 거고, 그죠? STR V4 하면은 STR V4 값과 가리키는 값 주소를 가리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한번 참고해서 아까 앞에 했던 내용 실수 시간 해보라는 거. 그래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찾아서 파워포인트 결과 리포트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서, 배열은 우리 앞 시간에 했지만, 자, 배열의 배열 타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배열을 이용하는데 뭐 몇 가지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그죠? 연속된 공간에 연속된 공간 안에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 자료 형태, 자료 구조 형태를 가진다. 그죠? 네, 여러분들 자료 구조 이런 것들 뭐 뒤에 가면 나중에 이제 3학년 가면 아니다. 2학기 때 자료 구조 하구나.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면 데이터를 더 원활하게 액세스하게 할 수 있거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자료 구조예요. 그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그죠? 아까 뭐 변수 이런 거 다 자료 형태잖아요. 배열 타입도 마찬가지. 배열은 연속되는 어떤 여러 개의 그 값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지정해 준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자료 구조 형태이고 아주 기본 타입이고, 이제 그러면 데이터들을 어떻게 뭐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는 게 자료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웹 디자인하고 할 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 구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배열이라는 것은 연속된 공간에 저장하는 데이터다. 이래. 자료 형태로 구성되는 거다. 그래서 각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는, 그러면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불러내려면 그 번지 값을 가리켜야 돼요. 그 번지 값은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여기 인덱스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배열로 만약에 스코어라는 배열 값을 내가 배열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일일이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개수만큼 내가 스코어 1, 2, 3 이렇게 다 구분해서 30개 데이터가 있다 하면은 1번부터 30번까지 인테저 타입을 30개를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배열을 이용하면 딱 변수 하나에 번지만 딱딱딱 지정해 주면 거기에 그 해당하는 지정한 번지의 어떤 값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액세스 갖고 올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타입은 스코어 괄호 열고 0 대괄호 열고, 그죠? 0 하면은 스코어 배열 중에서 0번지의 값을 갖고 와라,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죠? 예, 이렇게 액세스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배열의 장점은 이거 앞 시간에 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뭐, 서밍 하는데, 뭐, 0부터 100까지, 1부터 시작해서 뭐, 100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어떤 값을 누적되는 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열 값으로 지정해주면, 뭡니까? 이게 여기서는 스코어라는 여기 배열이 앞에 선언된 부분 빠졌겠지만, 그죠? 예. 스코어라는 것이 인테저 타입의 배열 타입으로 선언해주고, 그러면 sum이란 값에 계속 이제 누적하는 거, 그 값을 불러내면서, 그죠? 스코어라는 배열이 값을 0부터 29까지 30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순서대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여기 i가 0에서부터 뭐 30 그러면 0번지부터 29번지까지 30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29번지까지 값을 불러내서 sum에다가 계속 더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포르프가 끝나면 빠져나와서 여기는 뭡니까? 총합에 대한 평균값도 구할 수 있죠. 평균값은 뭐 인덱스 길이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인덱스 길이가 이 개수가 평균 30개 데이터니까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열로 처리하는 방법, 간단한 아주 심플한 거. 자, 배열을 선언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다. 타입을 선언하고 이 변수의 배열의 타입, 인테저 타입이냐, 저 배열이 데이터가 뭐 아니면 뭡니까, 뭐 실수 타입이냐, 뭐 그걸 지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지정해주고 배열이란 것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배열.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자, 타입을 지정해주고 타입을 지정해주고 이것은 배열이다 하는 것을 지정해줘. 배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변수명이 되겠죠, 그죠? 변수명을 지정해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지정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int에 배열 변수 이름을 주고 이게 배열이다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int array는 int 타입이다. 더블 array라는 변수는 더블 타입이다. str array는 스트링 타입이다. 뭐 이렇게 그 타입 밑 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아니면 변수 이름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표시해주기도 하고, 두 개 다 똑같은 타입이 돼. 보통 앞에 거 요거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써요. 근데 요렇게도 무방하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 변수는 참조 변수라 했어요, 그죠? 그죠? 무슨 말이냐? 참조는 내가 배열을 선언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 힙 영역에 객체를 생성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 시킬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널로 초기화 줄 수 있다, 어떤 타입에 따라서 어쨌든 널로 이 변수를 지정해 줘 버리면 이 변수는 전부 다 널 값을 가지겠죠, 그죠? 예. 요건 아까 앞에서 했죠, 그죠? 널 값을 가진 상태에서 항목에 접근 못 한다, 이거죠, 그죠? 예. 왜냐면 결국은 참조 타입이니까 널로 지정해줬다는 것은 객체를 만들지 않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액세스할 객체가 없으니까 여기 변수에 뭐 인덱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ull pointer exception error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 이거 다 앞에서 했던 반복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배열 타입인데 데이터 타입은 지정해주고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주고, 여기에 변수의 타입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의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숫자 값이냐, 아니 문자 값이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값들을 지정해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내가 처음에 지정할 때 이제 선언할 때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을 이미 이 값을 딱 지정해 줬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힙 영역에서 0번지에는 값 0이 딱 저장이 될 거고 1번지에는 값 1 이렇게 순서대로 딱 값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을 거고, 이 값을 갖고 올 때는 이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대신에 이 값은 힙 영역에 있으니까 나는 아까 뭡니까? 이 변수를 선언하면 스택 영역에서 이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 이 변수의 값은 이 번지를 여기 힙 영역을 가리키는 번지 값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왜냐? 이건 배열 타입은 배열은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얘가 있어요. 스코어라는 변수. 그죠? 스코어라는 변수. 뭐 요렇게 자, 이런 경우 봐보세요. 먼저 스코어라는 변수를 인테저 타입의 배열로 선언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 아무 값도 안 정해졌죠. 그죠? 근데 이 밑에서 보면 스코어는 new 해서 int 하면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스코어가 int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코어는 뭡니까? 스코어는 int 타입. 스코어는 new 해서 새로운 new라는 것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거라 했죠, 그죠? 스코어 equal new 해서 뭡니까? 값을 지정해 줬어요. int 타입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괄호 중괄호 열고 뭐 어떤 값을 이렇게 세 개를 값을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힙 영역 안에 그죠? 값이 자 이게 스택 영역에서 가 가리키는 게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아니, 예, 이거 지나갑시다. 어쨌든 요놈은 스코어라는 것은 new 해서 이렇게 생성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개념으로 이렇게 값을 지정해도 된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줘도 가능하다. 또 뭐 여기에다가 늘 값을 지정해주고 나서 그죠? new 이렇게 지정해도 된다. 다 이런 것도 다 무방하다. 같은 동일한 값을 대입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 할 때 해보면서 값을 하나씩 찍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얘가 나왔어요. 얘가 보면 어떤 값을 갖다가 선언을 하고 s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sum의 값을 누적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하니까 3번 반복하는 거죠. 그죠? 3번 반복하는데 메소드를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누적해라 하는 것을 한번 이거 이제 예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죠? 이때 add라는 이제 어떤 여기서 자체에서 바로 누적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체에서 자 스코어라는 거 앞에서 배열 하나 선언해주고 폼문 안에서 뭐 반복하면서 썸을 누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누적할 때, 덧셈 할 때 안에 자체에서 하지 말고 메소드를 하나 지정해서 add라는 메소드를 지정해서 거기서 add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값을 저장해서 리턴 받아서 계속 누적해가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 짜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add라는 메소드는 값을 갖다가 여기 지금 값을 스코어라는 값을 넘겨받아야 되니까 스코어라는 값을 하나씩 이제 값을 넘겨받을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통째로 받을 수도 있고 여기는 통째로 받는 거예요. 그죠? 요 값을 갖다가 스코어라는 값을 갖다 그대로 지금 이건 다른 값이에요. 그죠? 예, 요 값하고 다른 거죠. 어쨌든 요건 다른 값이에요. 다른 값인데 해서 썸에다가 누적해서 넣는데 이 add라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값을 갖고 와서 대야 되겠지.
그죠? 이 값을 갖고 전달받아서 add에서 내부에서 이 값을 각각 더해서 썸으로 리턴 시켜줘야 돼요. 그죠? 자, 그때 보면 요게 int 타입의 뭡니까? new 해서 이렇게 요것도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죠?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int sum equal add 괄호 열고 score라는 이 아까 배열 함수 값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전달해서 넘겨주는 방법. 자, 이럴 때는 요놈은 배열 타입이니까 자, 여러분들 저기서 저게 다 맞는 방식이에요. 이거 여기 보면 이제 add라는 함수로 넘겨주는데 값을 갖다가 3개를 넘겨주는데 그죠? 요것은 객체를 생성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인덱스를 갖다가 add라는 변수에서 값을 넘겨봤는데 저게 값을 3개의 값을 넘겨받을 때 값이 저렇게 넘겨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예를 한번 보면 그 154페이지 그 프로그램 예를 한번 봅시다. 154페이지에 보면 두 개의 예가 있어요. 무슨 예가 있냐니까 154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세 번째 라인에 보면 스코어라는 변수는 배열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스코어라는 값의 변수에다가 세 개의 값을 생성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라인에 보면 forloop에서 직접 만들었죠. 그죠? sum1이라는 값으로 누적해 넣었어요. 그래서 스코어의 각 번지의 값을 갖고 와서 누적해 넣었어요. 자, 요거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9번째 라인까지 실행하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하는 방법이 그 밑에 12번째 라인에 있다는 거죠. 12번째 라인에서부터 보면 이거는 뭐냐니까 sum2라는 값에 뭐 add 하는데 값을 3개를 넘겨줘요. 값을 3개를 넘겨주는데 앞에 네 번째 라인하고 12번째 라인하고 같은 거예요. 값을 갖다가 3개를 스코어 네 번째 라인에는 스코어라는 배열의 값을 갖고 와서 그 안에 forloop에서 직접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계산했고 12번째 라인에는 add라는 그 메소드로 값을 넘겨주는데 add라는 메소드로 넘겨주는데 사실은 스코어라는 값을 넘겨주는 거나 똑같은 결과 값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m2나 sum1이나 같은 결과 값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17번째 라인에 봐보세요. add라는 메소드가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add라는 함수를 하나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죠? 이때 스코어라는 변수 값을 넘겨받기 위해서 int 스코어 했죠. 그죠? scores 했죠. 그죠? 자, 이것은 그 앞에 세 번째 라인에서부터 9번째 라인이 없다고 가정하고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돼요. 그래서 add라는 메소드에서 넘겨받는 인자가 scores예요. scores. 그래서 scores의 타입이 int 타입의 배열 타입이다 이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똑같죠. forloop 동일하게 돌렸죠. 그죠? 실행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forloop가 끝나면 sum이란 변수 값을 리턴 시켜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라인에서 실행한 sum1이나 12번째 라인 이후에서 실행한 sum2나 같은 결과 값을 가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때 이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자, add라는 함수로 넘겨줄 때 그 값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선언해서 넘겨주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사실은 여기 add라는 스코어라는 앞에서 선언하는 스코어라는 값을 넘겨받겠다면 넘겨주는 값을 갖다가 요 값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받으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12번째 라인에서 지정했고 17번째 라인에서 add라는 메소드에서 스코어라는 인자로 넘겨받은 거예요. 그죠? 넘겨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세 번째 라인에서부터 그냥 9번째 라인까지 했는 결과나 그 세 번째 라인에서 9번째 라인 막아버리고 12번째 라인에서부터 24번째 라인까지 실행했는 결과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값을 넘겨줄 때 메소드라는 것을 통해서 넘겨줄 때는 어떻게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배열의 값을 갖다가 그냥 바로 처리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세 번째 라인에서부터 9번째 라인까지만 실행해 보세요. 한번 실행해 봅시다. 여기 코딩해서 여러분들 자바 코딩 할 때 여기 보면 클래스 파일 지정해 줄 때 있죠. 아래쪽에 보면 뭐 모디파이어 해서 뭐 퍼블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접근 권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파일의 접근 권한은 여기 퍼블릭 타입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면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뭐 그냥 그냥 이런 타입으로 그죠? 스코어를 하고 바로 이렇게 프로 실행했어요, 그죠? 그래서 sum 1을 한번 출력해 보면 당연히 세 개 값을 단 결과 값을 보여주겠죠, 그죠? 어이구, 이거 뭐 오류가 생겼다. 어디 갔냐? 응? 응. 저장해야 돼. 있잖아. 이거 아니거든. 지정해줘야 되나? 아닌데? 잘못됐다. 왜 안 나오지?
이제 안 되는데 뭐지? 왜 이래 안 돼? 이거 왜 자꾸 옛날 걸 물고 있지? 자, 여러분들 실행할 때 밑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막아버리고 실행하고 실행 결과 그죠? 그 다음에 윗부분 이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 요걸 막아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지금 add sum이라는 요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상세하게 여러분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메소드 안에 인자를 넘겨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함수로 정의한 건데, 자, add라는 함수에서 넘겨받는 값은 score라는 변수로 배열 타입으로 넘겨받겠다. 뭘 넘겨받느냐니까 이 값을 바로 지정해 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값 3개를 앞에서 같은 값이에요. 이 값을 배열 타입으로 넘겨준 거예요. 배열 타입의 값을 넘겨줄 때는 여기 이렇게 뭡니까? 배열 타입으로 선언해서 넘겨줬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받을 때도 배열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해서 그러면 sum이라는 변수는 0으로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스코어 값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3개의 값을 갖고 왔으니까 배열 값을 0부터 2까지 3개의 값을 하나씩 읽어내면서 sum에 누적하고 그게 끝나면 sum 값을 출력해 본 거죠. 그죠? 리턴 시켜줬죠. 리턴 시켜줬다면 이쪽으로 돌아올 거니까 결국은 sum2에 그 리턴된 값이 sum2로 넘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um2를 출력해보면 앞에서 이 sum1이란 거하고 같은 결과값이 찍히죠. 그죠?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그래서 저거 위에 거를 윗부분을 막고 실행해보세요. 응? 어떻게? 아니, 요거는, 맞아. 근데, 이것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건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오케이. 저 에러 때문에. 오, 맞아요. 나왔네. 근데 이게, 왜 에러 메시지를 아까 안 뿌려졌지, 그러면?
자, 값이 그러면 어쨌든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add란 것은 요 값을 넘겨받아서 이쪽에서 인자로 받아서 처리하고 리턴 값을 준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요거 풀어보면 여기 sum 1이라는 거, 여기는 sum으로 출력했으니까 sum 1으로 하면 sum 1은 270, sum 2도 270,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나 여기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고 메소드로 값을 넘겨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이나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어쨌든 메소드로 값을 넘겨줄 때는 이렇게 배열 타입으로 지정해서 넘겨줘야 된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그냥 스코어 앞에서 지정한 스코어일 수 있죠, 그죠? 요걸 이렇게 넘겨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 놈이 여기 아까 new int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만든 게 이 스코어니까 이게 그대로 여기 배열 타입으로 넘어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dd라는 메소드에서 동일하게 받아서 처리해서 실행된 결과를 돌려주겠죠, 그죠?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을 아까 맞고 직접 여기서 바로 다 지정해 주는 방식,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값이니까 결국은 사실은 위에 있는 요 문장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풀어서 한번 보여준 거고, 사실은 요 값을 그대로 넘겨주면 될 거예요. 좀 시간 많이 잡아먹는데, 자, 요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다 돌려봤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배열의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배열 타입을 만약 인테저 타입이다 하면, 사실은 인테저 타입은 아까 힙 영역에 어떤 길이가 5다 그러면 5개의 공간을 잡아 놓을 건데, 그죠? 인테저 타입은 데이터 타입이 인테저 정수 값이니까 각각의 데이터가 4바이트씩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바이트라는 것은 8비트, 32비트가 이렇게 잡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잡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타입에 길이 값을 지정해 줘도 된다. 이렇게 new int o 이렇게 지정해 줘도 된다는 거죠, 그죠? 값을 아까 다 지정해 준 경우도 있고, 그냥 길이 값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어쨌든 요거는 값은 지정을 안 해 준 거예요, 그죠? 값을 지정을 안 해 줬으니까 이 영역에 5개의 저장 공간이 잡혀 있을 거고, 그럴 때 이때는 5개의 저장 공간이 잡혔는데 여기에 각각의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잡혀 있겠어요? 초기 값이 무슨 값으로 있겠어요? 여기가 값들이 내가 여기서 integer int array라는 배열을 integer 타입을 했는데, 여기는 new 해서 5개 이제 객체 저장 공간을 잡았잖아요, 그죠? 저장 공간을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죠? new 해서, 그죠? 생성을 하면 그러면 이 5개 저장 공간이 잡힐 거고, 여기에 integer 타입이니까 여기는 4바이트씩 값이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 타입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값은 어떤 값을 가질 거냐? 초기 값은, 배열의 초기 값은 뭐로 잡힌다 했습니까? 배열의 초기 값은 정수 타입이다 그러면 0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딱 설정해 주면 여기는 다 값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0으로. 앞에서 우리가 배열의 초기값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4장에서 각각 변수의 초기값이 있죠. 그죠? 변수의 초기값. 그래서 배열 타입일 경우에는 0으로 초기값이 잡힐 거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까 앞에서는 이것을 new로 설정 안 해주고 그냥 int array 뭐 여기서 끝났다 하면은 여기 객체가 생성이 안 되잖아. 그죠? 객체가 생성을 안 돼 있고 안 돼 있으니까 여기 객체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int array 해서 뭡니까? 여기에 equal null 타입에 null을 넣어줬다 하면은 이 객체는 생성 안 돼 있지만 여기 int array가 갖고 있는 값은 null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놈 int array 값은 null 값을 가지겠지만 여기는 객체를 생성을 했단 말이에요.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공간이 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그때 여기에 값들은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다. 0값을 가질 거다. 물론 이때는 정수 타입의 int 타입으로 했을 때, 그죠? int 타입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거다. 자, 이런 때 아까 봅시다. int 타입이면 스코어라는 배열 변수에 int에 20개 잡았다 하면 20개 모두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스트링 타입이다 하면은 스트링으로 20개 공간이 만들어져 있을 건데 스트링에 값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null 타입으로 초기값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값을 한번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초기값이 뭐로 들어가 있는지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목별 기본값이라고 있죠. 그죠? 항목별 기본값에서 기본 타입 변수. 자, 여기 보면 바이트 타입은 0이고 캐릭터 타입은 역슬래시의 u에 000. 이건 코드 값이니까. 그죠? 코드 값이니까 코드의 초기 값은 코드 값을 안 정해 줬으면 그냥 0으로 0의 코드 값이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쭉 다 0으로 잡혀 있어요. 플롯 타입, 더블 타입. 플롯 타입은 0.0f 이런 값을 가진다는 거죠. 불리안의 초기값은 불리안 타입에 대해서 초기값은 폴스 타입을 가진다. true와 false 중에서 초기값은 false 값을 가질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조 타입,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타입은 null 타입의 값을 가진다. null의 값을 가진다. 자, 이게 타입별로 갖고 있는 기본 항목의 기본값이다 하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배열의 길이 저번에 이야기했죠. length 이게 길이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nt array가 지금 값을 3개를 정해줬으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int array length 하면 그 길이 값을 갖고 와서 number라는 변수의 인테저 타입으로 값을 집어넣겠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액세스할 때는 이렇게 배열 변수 주고 length 이렇게 지정해줘요. 메소드 안에 어떤 항목들을 액세스할 때도 메소드 이름을 지정하고 메소드 안에 어떤 필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필드를 지정할 때도 점으로 액세스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뒤에 가면 점 액세스하는 것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int array length 하면은 요놈 타입의 배열 타입의 길이 값을 갖고 와서 여기 number라는 인테저 타입으로 선언한 넘버의 값을 집어넣어서 돌려주겠죠. 그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잘못됐다. 왜냐면 이건 값을 읽어오는 건데 쓰는 건 안 되죠. 그죠? int array length는 10이다. 값을 10이란 값을 여기 집어넣겠다. 이런 건 잘못됐다. 왜냐면 이것은 요 메소드는 값을 처리해 가지고 값을 리턴 시켜줬겠죠. 리턴 시켜준 것을 넘버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랭스를 이용해서 그죠? 폼을 돌릴 때 내가 스코어 값을 할까? i가 0에서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스코어.length 이 길이만큼 실행해라. i가 이 스코어에 지정된 이 길이만큼 실행해라. i를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지정해주면 훨씬 더 루프를 지정하기가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 값이
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값이 변한다 하면은 이 값에 따라서 변할 거니까 이 값만큼만 계속 이렇게 포로 반복하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뭐점 랭스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된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배열 타입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열 타입에 아까 배열의 메인 부분에 보면 아까 나도 실수했지만 스트링에 뭡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죠? 그럼 args라는 이 의미가 뭐냐니까 처음에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어떤 값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문자 열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바 뭐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때 자바 명령을 주고 여러분들 작성한 클래스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문자를 쭉 주는 거예요. 문자가 입력해야 될 미리 어떤 값을 여기서 지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 문자를 n개만큼 지정해 줬다 하면은 메인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스트링 요구에 따라서 args에 요 값을 갖고 와서 읽어와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ublic static void main에 괄호 열고 스트링에 args 이렇게 돼 있으면 요 args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문자를 읽어와서 여기로 받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그죠? 없으면 안 주면 돼요. 없으면 안 주면 여기에는 값이 아무 값도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메인에서 요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요 의미다. 요 값을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 실행할 때 처음에 애초에 어떤 값을 지정해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지정해 주고 사실은 값이 이렇게 여기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에 arg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커맨드 라인 입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커맨드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배열 타입이 뭐 다차원 배열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1차원 배열만 봤지만 이제는 2차원 이상의 배열을 표현할 때는 여기에 행과 열을 갖다 이렇게 행과 열의 개수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int가 이제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2행 3열이다. 그죠? 2행 3열이다. 이렇게 지정해요. 2차원 배열 선언할 때는 행과 열에 2차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죠? 두 개의 행과 열 번지를 이렇게 지정해 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보면 이제 아까 스코어라는 것은 2차원 배열이니까 여러분들 2차원 배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사실은 우리가 표시하면 논리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2차원 행과 이 두 개의 행, 0번째 행, 1번째 행, 그 다음에 세 개의 열, 하나, 둘, 세 개의 열이 이렇게 돼서 각각의 번지를 내가 번지 값에 액세스할 때는 여기 번지의 값을 액세스하려면 인덱스 값은 0,0 여기 값을 액세스하려면 1,2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힙 영역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주면 실제로는 힙 영역 안에 따로따로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행에 대한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고 행에 대한 행이 2다. 그죠? 그러면 이 행 두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두 개의 데이터라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번지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세 개는 요 나머지 세 번째 열은 두 개에 대해서 0번째 객체, 1번째 객체 이렇게 객체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차원 이상의 배열은 객체들이 행과 열이 별도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냥 값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자바 내부에서는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값을 액세스할 때는 여기 인덱스 값만 내가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행의 객체를 생성하고 행은 아까 2라고 했으니까 2고 두 개가 그러면 0번째 행, 1번째 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열, 세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열번째 3, 세 개를 가지는 객체가 각각 두 개, 0번째, 1번째 행에 해당하는 열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번지를 가리키는데 따라가 보면 이제 열 데이터가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열 데이터,
두 번째 행에 0번째, 1번째, 2번째 행에 열 데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까 랭스, 배열의 길이를 내가 알 때, 이때는 이 다차원 배열에서는 score.length 해버리면 행의 값만 돌려줘요. 행의 값. 이제 요게 조금 차이가 있죠. score.length 하면 행의 값을 돌려주고, 스코어의 0번째 행의 length 하면은 0번째 행의 length 하면은 여기 0번째 행의 길이가 3이다. 3이다 하는 각각의 1번째 행의 length 이렇게 액세스를 해야 배열의 값을 정확하게 읽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크게 세 가지 행번째 액세스하는 거, 행의 각 행의 10번째 액세스하는 거, length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다차원 배열일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아까 여기 이렇게 각각 두 개로 구분해서 객체로 존재한다는데 이 객체가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봐보세요. 이것은 이제 그냥 그 문자열을 지정한 거죠, 그죠? 문자열을 지정했는데, 자, 스트링 타입이 3이다 하는 것은 스트링의 0번째, 1번째는 스트링의 이것도 자, str array라는 스트링 타입은 실제로 new하고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면 new array에 여기 3세 개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각각의 요 내가 값을 지정 0번째, 1번째, 2번째 값을 지정해 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값이 자바, 뭐 10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객체잖아요. 그죠? 각각이 객체잖아. 그러니까 객체들이 생성이 되어서 요 0번째가 가리키는 여기 찾아가 보면 자바라는 값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문자열일 때는 요런 마치 1차원 배열 같지만 여기는 사실은 1차원 배열이잖아요. 앞에서 받는 것은 인테저 타입, 숫자에 대한 다차원 배열인데 이것은 문자에 대한 1차원 배열이지만 마치 2차원 배열처럼 이렇게 내부적으로 힙 영역 안에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자, 이거 구성되죠. 그죠? 뭐 이런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일해요. 세 개의 그 스트링 문자열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 자바 0번째, 1번째는 자바니까 객체를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만들고 나서 세 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각각의 각 공간은 뭡니까? 0번째와 1번째는 자바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는 new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객체 새로 생성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자열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된다. 자, 그래서 배열 타입은 다차원 배열하고 문자열 타입의 배열을 하고 여기까지만 보고요. 배열에 복사하는 거 좀 남아있는데 뒷부분 배열에 복사하고 뭐 열거 타입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자료에서 해보라는 내용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 해서 실행하시고 앞에 여러분들 4장 할 때 뭐 여러분들 과제 하면서 뭐 궁금한 건 없었어요? 4장 하면서 뭐 물어볼 내용들이나 뭐 내한테 요구할 사항들 같은 거 없습니까? 과제 제출하는데 큰 문제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예. 오늘 실습 시간에는 아까 한 그 내용들을 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